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선수 생명이 이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시기에 딱 의료진 입장에 제가 그런 환자들을 보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많지는 않지만 한 2달 후에 이렇게 큰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대회. 근데 이제 어깨나 이런 데 와서 오시면 그 대회는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 때문에 마판 훈련을 이렇게 스피드를 못 내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 저는 어렵던데 교수님 어떻게 해요? 유소년 때 얼마나 손상을 입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야구를 같으면 전국의 초등학교 리틀리그가 4,000명이 있어요. 중학교가 3,000명, 고등학교가 2,000명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프로에 1년에 뽑는 선수가 한 구단에 10명씩 100명을 뽑아요.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FA를 빨리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나가지만 거기에서 안 된 2,000명의 1,900명의 반, 1,000명 정도는 500명 이상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학으로 가요.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 같은 데로. 그러면 그 2,000명하고 500이나 1,000명하고 독립구단도 가 있죠. 그런 3,000명이 다시 경쟁을 해서 100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프로에 들어갈 확률이 3%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 10개 구단에 뽑혔던 선수들의 예전 조사에 따르면 한 70%가 어깨 팔꿈치가 아파요. 그중에 반은 수술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어요. 들어간 당시에 45% 정도가 수술을 받고 들어와요. 그러면 요즘은 프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퍼포먼스 좋은 애들을 일단 쫙 메디컬 체크를 받아서 수술 받을 10명 중에 안 받을 애를 쫙 골라요. 그럼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친구들은 군대를 보내요. 2년을. 그런 식으로 하거나 고3이 됐는데 제가 에이스야. 그런데 인대가 나갔어. 파열이 돼서 타미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바로 시키고 너는 하자마자 우리 팀에 들어온 다음에 군대 가. 그리고 1년 반 있다 나타나. 근데 이렇게 되는. 2달 전에 아팠다. 그거는 수술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타미전 수술 같은 거는 9개월에서 1년 걸리는 수술이고 팔꿈치 뼈 제거하는 거 제일 빨리 복귀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 오승환 선수예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수술을 했죠. 수술을 받고 시즌 중간에 아웃이 됐어요. 아웃이 된 다음에 그 코리안 시리즈 그때 6차전에 나왔어요. 1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는데 그게 2달 1주일이에요. 제일 빨라요. 보통 나오는 게 석 달 정도 지나야 보통 경기에 팔꿈치에 뼈 제거하는 거는 대부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회복이 언제쯤 되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자기 진짜 얘기한 대로 자기 인생이 걸린 거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가 아픈 것 때문에 나오지 말라. 나가지 말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애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을 주변을 이해해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야구 선수 터미전 서저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미존이라는 선수분이 다쳐가지고 그게 커리어 엔딩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선수 생명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칼란 조브 프랭크 조브라는 분이 같은 쪽 인대를 재건을 해준 거예요. 재건을 해주고 그 선수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공을 다시 던진 거죠. 그거를 원하는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처음을 받아서 선수가 복귀한 선수가 타미존이기 때문에 타미존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꽤 해요. 꽤 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선수들이 많이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견주관절 학회에 우리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외국에 가는 선수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선수들은 지금 아까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수술하고 1년 정도 쉬는 것으로 대부분 선수들이 합니다. 뭐 회전근개 파열, 불안정증 있는 환자분들, 재발성 탈구 있는 분들, 우리나라 환자 병원에 대학병원 가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외국 분들, 동양인 같지 않은 분들도 오시는 분들 많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몇십 년 동안 공부해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그런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까지 되기도 하나요? 두 분류로 환자분을 나눠요. 운동하는 선수,
운동 안 하는 일반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경우에는 내측 인대를 재건할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동작을 보면요, 여기 물 커피잔 있잖아요. 커피를 먹을 때는 커피를 이렇게 쏟잖아요. 그러면 안쪽이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 힘을 받거든요. 무거운 물주전자라도 이렇게 하면 바깥쪽이 힘을 받으니까 받고, 일반 운동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쪽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던지는 거를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테니스 좋아하시고 아마추어 운동 많이 하시는 분, 골프 뒷땅 많이 치시는 분, 벙커샷 많이 해서 막 여기 막 아프다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인 야구 이런 데서 공 던지기 하는 친구들 중에 팔꿈치나 어깨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어깨에 이렇게 슬랩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본인은 어깨 운동을 평생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투수 포지션에서 일반 레크레이션이지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증상을 봐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도 될지 어떠신가요, 교수님?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물어보죠. 맨 먼저 오면 나이가 얼마신지를 봐요. 애매한 게 나오면 이제 35, 4쯤 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40쯤 되신 분이 있다는 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40쯤 되신 분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40쯤 되면 그래서 1년에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먼저 물어봐야죠. 포지션이 전 투수를 하는데 한 번에 2이닝 정도 던집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게임 하세요? 그러면 1년에 내 주말에 한 번 치는데 그 하루에 2게임도 하거든요. 여름부터 해서 40게임 뛰고요. 한 2이닝씩 던집니다. 그러면 벌써 80이닝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프로 100이닝, 120이닝이잖아요. 이 얘기를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구속이 얼마쯤 나오죠? 115km, 120km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언제까지 하실래요? 그 다음 얘기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40인데 내가 신까지 해야 되나? 그 신까지 투수하겠다는 분은 없으니까 저 2년만 더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면 운동시켜야죠. 대부분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만 하면 안 걸리고 운동하거든요. 근데 예외는 있죠. 뭐 물혹이 생겨서 신경을 눌렀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자극만 없으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32이에요. 근데 그 커리어를 보면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야구를 해. 프로에 못 갔어. 그리고 내가 진짜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야구를 해야 돼. 32인데 거기에다가 뭐 여기 뒤가 아파요. 그러고 뭐 물혹도 좀 있어. 그럼 수술해야죠. 그런 건 수술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두 경우를 봤을 때 내가, 그리고 또 얘기를 할 때 하나 해줘야 되는 게, 포지션을 그대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포지션을 바꾸실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투수를 하다가 포수도 하다가 일루수도 봤다 하는 사람은 꼭 투수 안 해도 되잖아요. 포지션 바꿔서 그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이승엽 감독님 원래 투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타자 하다가 감독님 하시잖아요.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은 그렇게 이제 바꿔서 포지션 바꿔서 가보자고 얘기들을 하죠. 프로야구 협의회랑 함께 네. 어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만드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제 하게 되신 건지. 우리나라에 저희 다 꿈꾸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모든 프로 단체의 의무위원회를 만든다. 그게 하나 목표고, 지금 다음 목표가 전국 연맹의 의무위원회를 만든다. 연맹이라고 하면 뭐 조종, 하키, 뭐 모든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핸드볼, 배구, 농구, 축구 4개는 만들었어요. 지금 야구를 재작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정부의 팀닥터를 모아서 협의회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서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고 모두 돕고 이래서 올해는 플레이오프에 전부 다 필드 닥터를 집어넣었어요. 전 게임에 필드 닥터가 참여를 해서 이제 그 갤러리나 선수들이 그 사이에 그 팀의 만성 질환 말고 급성으로 생기는 거를 바로 그 현장에서 커버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팀 닥터도 자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야구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네요. 저 필드에서 직접 이렇게 호흡하며 의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제 의료진에게도 되게 이렇게 다른 경험이고 좋은 배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소년 선수들, 특히 이렇게 던지기 하는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이닝 수를 관리하고
미래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들이 될 유소년 선수들이나 부모님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관리를 해서 좋은 선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런 이 스포츠학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꿈치가 성장이 끝나는 게 14, 5세 전후거든요. 14, 5세 전후에 공의 개수를 많이 던지지 않아야 이 성장판하고 연골이 덜 다칩니다. 그래서 덜 다쳐서 우리나라 야구 소프트볼 연맹하고 KBO 프로야구죠. 프로야구에서 소프트볼 연맹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유소년 야구에 대한 나이가 13세, 15세, 17세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몇 이닝을 이상 던지지 못한다. 그건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데 대부분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어서 만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에이스야. 근데 이 팀에는 에이스 투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6이닝은 못 던지게 하니까 그날 한 2, 3이닝 던지고 그 다음날 게임 이틀 있으면 던지면 또 던지게 하고 그냥 그러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탈 이닝 수도 있고요. 개수도 있고 개수가 몇 개가 넘으면 거기 이상은 던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규정도 있어요. 그게 나이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풀리는 나이가 17세입니다. 17에서 18세부터는 이제 그게 프로같이 거의 동일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KBO의 의무위원회에서 그거를 주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손상을 덜 보게 하느냐. 유소년 감독님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강의도 하고 했죠. 그래도 선수들이 좀 덜 다치게 해두도록 감독님한테 교육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어깨 건강 팁 하나. 가슴 쫙입니다. 가슴을 쫙 펴시고 하늘을 높이 보세요. 그 볼 때 하시는 게 견갑골 뒤에 날개뼈라 그러죠. 날개뼈 안쪽에 아랫부분이 쫙 붙도록 하시는 거세요. 이거를 할 때 한 5초 정도는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하루에 한 10번에서 20번 하셔야 됩니다.